정말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고민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던데, 그리고 다들 바쁘시잖아요. 날씨도 추운데 이 바쁠 때 신청은 관심 있어서 해놨는데 꼭 저길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굳이 그런 가운데도 여기 참석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사진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에 마음껏 올리셔도 돼요. 첫 번째는 아마 저희 잡코리아의 30주년, 그리고 그 30주년을 통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을까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채용의 현실, 구직자들은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기업들은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 계신 수많은 HR 담당자분들의 판단과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금 채용의 현실을, 그리고 또 다들 우리는 AI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AX 전환 시점이 빠른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경품의 행운이 나한테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늘 그렇듯 경품은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추첨이 되니까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저희 잡코리아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잡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이사 윤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에 웃는 모습이 참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웃고 있나요? 제 평소의 모습은 이렇거든요. 회사에서 평소에도 이렇게 웃고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AI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CES 이후로는 휴머노이드 얘기도 훨씬 많이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또 한 1시간 정도 휴머노이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휴머노이드가 우리 산업을 얼마나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AI 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4개 정도의 AI 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일상적으로 AI 툴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메신저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AI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저도 AI 툴을 그럴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MBTI 검사를 하면 T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T형, 대문자 T형 인간이에요. 대문자 T형 인간의 구별되는 특징이란 게 있죠. 공감 능력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미묘한 변화나 감정의 변화, 그런 거 잘 캐치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가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저랑 상하관계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직접 어필할 일이 별로 없지만, 와이프하고에서 그런 문제가 가끔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저는 와이프가 어떤 상황에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그리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요새는 와이프가 약간 애매한데 싶으면 AI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AI한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와이프가 괜찮다고 얘기해. 괜찮은 거 맞냐? 라고 물어보면 AI는 정말 욕만 안 했지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은 괜찮은 상황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AI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관계까지 분석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와이프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AI로
나 혹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갖출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3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서 옛날 30년 전에는 채용이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경험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렸을 때 그때는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저희과 졸업생들은 대부분 다 전자회사, 자동차, 뭐 항공우주,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그런 회사에 보통 취업들을 해요. 저는 근데 IT 기업을 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다뤄서 그랬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그래서 IT 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저는 IBM을 가고 싶었습니다. IBM은 지금도 매우 큰 회사죠. 근데 그때는 저한테는 구글이나 지금의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IBM은 그 당시 굉장히 아름다운 노트북도 만들고요. 빨간색 트랙볼이 달려있는, 그리고 기업용 컴퓨터 서버, 슈퍼컴퓨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에 납품하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IBM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IBM의 공채가 뜨기만을 기다렸고 공채가 뜬 것을 확인하고서 학과 사무실에 가서 입사 지원서를 손으로 받아왔어요.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옛날에는 공채를 다 신문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학과 사무실 게시판으로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사 지원서를 손에 들고 도서관에 가서 입사 지원서를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사실을 기초로 과장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요. 등기우편 직접 보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어쩌면 등기우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손으로 받아서 펜으로 작성을 하고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렇게 쌓인 종이로 된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 수도 없이 쌓인 것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분류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보를 전화나 또 우편으로 해주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IBM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카드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IBM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현주님처럼 훌륭하신 분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합격 메시지가 써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 제 기분과 감정이 기억이 나는데, 아니 뭐 불합격 메시지 이렇게 썼다, 훌륭하다면서 왜 안 뽑아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미국식 표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잡코리아가 오프라인에 있던 채용의 불편함을 온라인으로 올리고 기술로 해결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잡코리아는 기술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오프라인에 있던 많은 채용 공고, 일자리, 일거리를 온라인으로 옮겨내는 혁신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쉽게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손쉽게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잡코리아가 막 서비스를 시작했던 때 1997년과 1998년 그때는 저희 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때예요. 뭐 다들 역사에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저희 나라에 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예전에는 정규직, 평생 직장으로 대표되던 일자리들이 단기직, 임시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시기, 그때
일자리를 구했던 것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뒤에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뭐 가로수라든가 아니면은 벼룩시장 같은 무가지들에 있던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그 구인 정보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아직 일자리 구하고 있는 아직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나요? 물어보면서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오프라인에 존재하던 2004년에 비정규직 채용 플랫폼 알바몬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오프라인에 있던 비정규직 일자리들을 온라인으로 옮겨내고 잡코리아처럼 기술로 편리함을 더했어요. 그렇게 잡코리아 알바몬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자리와 일거리를 온라인으로 옮겨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일을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고, 기업은 비싼 돈을 들여서 신문에 공고를 내고 그리고 대학교에 취업을 요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혁신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일자리들이 저희한테 쌓였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잡코리아 알바몬은 대한민국 1등 채용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미션을 수행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 채용에는 문제가 많고 여기 계신 HR 담당자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저희 잡코리아의 3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쌓아온 지난 시간의 혁신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30년의 미래를 제시하고 지금 왜 우리가 그런 변화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염 때문에.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잡코리아에서 일하게 된 지도 벌써 4년째가 되었어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처음에 잡코리아 일을 제안받고 잡코리아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꽤 많은 질문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잡코리아로 가세요? 형 왜 잡코리아로 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잡코리아는 그 당시에도 20여 년 훨씬 넘은 성숙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성숙된 회사였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던 그런 회사였는데, 저는 그 전에 10수년 동안 2번의 창업을 통해서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혁신해서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고 사람들의 삶과 산업을 바꿔내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커리어를 가진 저한테 뭐랄까 되게 오랫동안 안정되게 운영되어 왔던 잡코리아에서 일을 하는 게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잡코리아에서 저와 함께 일하실 분들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비전을 함께 하도록 요구를 할 때 제가 왜 잡코리아를 오게 됐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전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배달 플랫폼 회사를 함께 창업해서 오랫동안 배달 산업을 혁신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전에는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심지어 여기 호텔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배달 플랫폼들이 나오기 전에 어땠는지 상상을 조금 해보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1층 우체통에 꽂혀 있던 수많은 전단지들이 아마 여전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전단지, 오프라인 배달 책자의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옮겨내고 지금 우리가 모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가 그동안 대표되던 짜장면, 중국집, 치킨, 피자, 족발 같이 그런 대표되던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훨씬 더 해피해지고 음식을 공급하는 소상공인들도 훨씬 더 편리하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배달 산업은 훨씬 더 고도화되고 규모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모두한테 긍정적일까?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플랫폼이 발달할수록 그 플랫폼을 잘 이용하는 누군가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동안 얻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발견하고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주문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에 소소하게 오프라인에서 꾸준히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하시던 분들은 이런 변화가 너무 버겁고 높은 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 자주 쓰는 그런 키오스크, 그것도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편리하게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가장 부담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그런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업주님들 입장에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되게 편리하지만 누군가는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료를 주문하는 그 사소한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을 대할 때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일을 왜 하시나요? T형 곰돌이가 질문하기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의식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스피치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를 집중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누구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조직을 책임지고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는 대표로서 일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결정하는 것, 제가 세운 방향성, 심지어 오늘 우리 30주년을 맞이해서 리부트데이 같은 행사를 하고 싶어 라고 결정하는 것조차도 그 결정 하나가 저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HR 담당자분들, 관심 갖고 찾아주신 기자분들, 그들이 속해 있는 기업,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잡코리아 알바몬이 해야 되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다루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잡코리아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 일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잡코리아가 다루는 이 책임감 있는 무거운 일을,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잘해내면 잘해낼수록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해주고 여기 계신 기자님들에게는 새로운 기사거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드리고 HR 담당자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그것이
기업에게는 훨씬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잘하면 잘할수록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잡코리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코리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채용 플랫폼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충분한가?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재 채용의 문제는 많고, 구직자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기 어렵다고 말을 하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여기 계신 HR 담당자분들을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역할을 잘하고 있나? 우리는 채용 공고 상품을 잘 파는 기업인가? 우리는 일과 사람을 좀 더 잘 연결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 충분하고 앞으로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계시는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쓴 거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1997년도에 쓰신 굉장히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 파괴적 혁신이 어떤 의미냐면, 성숙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큰 기업, 저희 같은 회사가 되겠죠. 성숙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큰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블록버스터는 원래는 2차 대전 때 쓰던 폭탄 이름이거든요. 한 개의 블럭을 통째로 날려버릴 것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라고 불렸고, 요즘은 영화에서 많이 쓰죠. 보통 1억 불 이상의 자본이 투자된 상업용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록버스터라는 회사는 80년도에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DVD랑 대여를 해줬던 DVD 대여 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북미 시장에 무려 9천여 개의 점포를 갖고 있던 그런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 당시 블록버스터에 제가 만약에 대표고 임원이고 그랬으면 아마 그들은 우리 비즈니스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블록버스터가 불과 6년 후인 2010년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매달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바로 이 회사 때문이에요.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보다도 한참 뒤에 서비스를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랑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DVD를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블록버스터가 오프라인의 체인을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DVD랑 비디오를 대여하면서 그 대여료랑 연체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었다면, 넷플릭스는 방법을 달리해서 우편으로 DVD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건당 비요금이 아니라 월 서브스크립션 요금을 받으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배송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DVD 비디오 시장이 침체가 되자 빠르게 온라인 OTT로 전환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지금의 OTT 시장의 제왕 같은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블록버스터는 아마 DVD를 대여하는 일에 집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업의 본질에 혁신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는 반면에 영화 콘텐츠를
고객들한테 전달한다라는 업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블록버스터와 다른 방식으로 블록버스터가 없는 지역에 블록버스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DVD 시장이 침체가 되자 빠르게 그 전달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시켜서 지금의 넷플릭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란 단어 아실 겁니다. 자주 쓰실 거고요. 저도 굉장히 자주 쓰고 오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우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혁신은 한자어로 가죽혁자랑 새로운 신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풀이를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가죽은 그 자체로도 매우 쓸모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갈고 닦아서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좋은 것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을 혁신이라고 해요. 현재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 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에게 매출을 내주고 있는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는 채용 공고 상품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 20여 년 동안 고객들이 믿고 사용을 해주셨고 오랫동안 많은 매출을 저희에게 안겨준 그 채용 상품을 아까의 블록버스터처럼 우리는 그걸 잘 파는 것이 우리의 일인가? 아니면 일과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연결을 하고 그 연결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인가? 저는 후자가 우리의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하고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고 기업의 환경은 기업마다 저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단순히 보상이 크다고 해서 아니면 회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런 단순한 조건만으로 회사를 결정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나의 역량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에 잘 맞는지 내가 그곳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모두의 니즈가 세분화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채용 상품 그리고 그 채용 상품을 통해서 많은 지원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내도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환경 그리고 어떤 이력서는 어느 기업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력서지만 어떤 기업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저희는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거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쌓아온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수천만의 개인 회원 정보, 기업 회원 정보, 이력서 정보, 그들이 지원했던 지원 이력,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런 정보들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정보를 다룰 수는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란 이름 다들 아실 건데 정보를 다룰 수는 있었지만 그 정보 뒤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파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AI 시대가 된 지금은 그런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재들 또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네카라쿠베라고 불리우는 국내 탑티어 IT 기업에서 좋은 역량과 경험을 쌓으신 AI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PD, PO 분들이 저희 잡코리아의 비전에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면서 지금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 결과를 오늘 처음 손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이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 비정규직 채용 플랫폼 알바몬, 그리고 여기 계신 HR 담당자분들의 채용을 도와드리는 AI ATS 서비스인 나인하이어, 멀티 프로필 명함 서비스인 누크, 외국인 채용 서비스 클릭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기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업 정보 서비스인 잡플래닛도 잡코리아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잡코리아와 잡플래닛이 한 가족이 된 것은 단순히 서비스나 기업의 인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잡코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간 쌓아온 엄청나게 많은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스펙이에요. 숫자들이고. 하지만 잡플래닛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사람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기업에 대한 경험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된 문제, 그리고 소감,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서로 그것들을 공유했던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수많은 정성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전에 스펙이나 숫자로 알 수 없었던 그 뒤에 맥락같이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과 사람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구직자, 구인자, 구직자들과 구인 기업의 니즈와 환경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 기회를 발견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잡플래닛까지 저희 가족이 되면서 저희 가족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꽤 가족이 많은 HR 테크 플랫폼 그룹이 되었죠. 앞서 저희가 30년 전에 잡코리아란 이름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이름이 회사 이름이 되었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도 구성원 크기도 커졌고 회사도 커졌고 우리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임, 역할조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잡코리아란 이름 하나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 우리의 역할, 책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려나가야 될 30년 동안의 미래까지 다 모두 담아낼 수 있을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넘버원 AI HR 테크 플랫폼 그룹 잡코리아 유한회사의 새로운 회사 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30년, 잡코리아는 대한민국 채용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종이신문의 인력 광고가 웹을 지나 모바일 게시판으로 변화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재를 매칭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시장의 중심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과 기회를 연결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변곡점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기업에게 채용은 단순한 인력 수급이 아닙니다.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엔진입니다. 인재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더 나은 커리어를 설계하고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찾습니다. AI가 일과 채용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서 기업의 전략이 더 빠르게 실행되고 인재의 커리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30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한 번 잠재력을 폭발시킬 이 순간. 더 큰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난 3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신념으로 일의 미래를 이끄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다음 30년을 향해 사람과 일과 기술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일문화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끝이 없습니다. 일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경험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우리는 웍스피어입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네요. 아마 올라오시면서 웍스피어 BI 로고를 보시고 저건 뭐지? 협찬회사인가?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웍스피어입니다. 잡코리아 유한회사가 웍스피어 유한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서비스명 잡코리아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서비스 잡코리아, 알바몬, 잡플래닛, 나인하이어, 클릭, 누크를 품는 미래의 엄브렐러 브랜드 회사 잡코리아가 아닌 웍스피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웍스피어는 이를 뜻하는 워크 그리고 거기서 겪게 되는 경험을 모두 다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experience 그리고 일로 만들어지는 세상을 혁신하겠다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스피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즉 웍스피어는 일의 모든 경험을 혁신해서 새로운 이상적인 하나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잡코리아, 알바몬, 잡플래닛, 나인아이어는 단순히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기업을 훨씬 더 깊게 이해를 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을 혁신하고 새로운 일의 문화를 창조해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웍스피어는 그 방향이고 저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이제 웍스피어는 AI를 통해서 일과 사람이 연결되는 연결의 밀도, 질을 혁신해서 현재의 가치를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구직자가 공고를 찾아 헤매게 하지 않을 거고 여기 계신 인사 담당자 분들이 공고를 내놓고 마냥 구직자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구직자가 공고를 검색하지 않아도 그들의 그의 이력, 경력, 그리고 역량, 미래 가치관, 생활 습관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그가 가장 잘 적응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고를 찾아 제안을 해줄 것이고 기업의 환경 니즈를 분석을 해서 그 기업에 가장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 연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스펙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저희가 쌓아왔던 수많은 30년간의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조건을 맞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AI 매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컨텍스트 링크라고 부르기로 할 겁니다. 조금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세요. 잘 설명해 볼게요. 컨텍스트 링크는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를 다차원 벡터로 변환해서 일과 사람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AI 기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까지 구직자들이 썼던 이력서,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셨던 공고 그런 것들은 스칼라, 그러니까 정량적인 데이터들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맥락이랑 의도를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인재가 간절한지 그런 걸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컨텍스트 링크는 기업의 니즈,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분석을 해서
가장 잘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과 추론 엔진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AI 연결 모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수천만 건에 다다르는 개인 회원 정보, 기업 회원 정보, 이력서, 그동안 쌓여있던 공고, 그 안에서 개인 회원들이 남겨놨던 수많은 행동 데이터들,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업들이 누구에게 합격을 시키고 누구를 불합격시켰는지, 무엇이 맑고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하는 데이터들,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 위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의 문화,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인터뷰 봤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들이 일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남겼던 수많은 성적인 데이터까지 결합을 해서 다차원 벡터로 변환하고 결합해서 분석을 해내서 그 뒷단의 맥락과 서사까지 이해하게 되는 연결 방식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예를 좀 쉬운 걸 좀 드리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상의를,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2X 라지를 입어요. 2X 라지, 이거는 양피로 되어 있는 양피 긴팔 자켓, 이거는 스펙입니다. 이력서도 스펙이고 공고도 스펙이에요. 스펙들을 사람들이 보기 좋게 작성하기 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형태적인 구조화된 문서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여러분들 이 옷이 나한테 잘 맞는지, 촉감은 어떤지, 내가 입었을 때 핏은 어떤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컨텍스트 링크는 그 뒷단의 경험까지 분석하고 그리고 서사까지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단순히 스펙의 나열이 아니라 이 옷을 내가 입었을 때 어떤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랑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는 옷을 찾아주고 옷을 매칭해주는 연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처럼 강력한 연결은 잡코리아, 알바몬, 잡플래닛이 지난 30년간 쌓아왔던 기술에 AI 기술을 더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컨텍스트 링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만든 여러분들의 채용 문제를 풀어줄 4가지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픽, 탤런트 에이전트, 커리어 에이전트, 하이어링 센터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픽은 완전히 새로운 채용 상품입니다. 기존의 채용 상품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공고를 많이 등록을 해서 많이 노출시키고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서 훨씬 더 많은 노출을 확보를 해서 지원자를 기다리고 지원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고민이지만 어떤 기업들은 한 명의 지원자도 받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픽은 커리어 링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공고에 가장 유효하고 관심이 있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채용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는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기업의 피드백이 있었지만 저는 가장 유효하게 느껴졌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이전에는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받기 어려웠던 채용 포지션에 유의미한 지원자를 만들 수 있었어 라는 피드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인사 담당자 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AI 에이전트, 탤런트 에이전트입니다. 탤런트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사람을 찾아주는 AI 서비스예요. 예전에 사람을 찾을 땐 어떻게 하셨죠? 저희도 제공하고 있는 인재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재검색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화된 이력서를 디지털화된 DB로 저장을 해놓고 그 DB에 검색 조건 필터링을 넣어서 그 필터링된 조건에 맞는 이력서를 리스트업한 다음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탤런트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업에 누군가가 육아휴직을 갔어요.
마케팅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탤런트 에이전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간 마케팅 담당자를 대신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질문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맥락까지 파악을 합니다. 회사의 상태, 회사의 상황, 그동안 여러분들이 남겨놨던 수많은 공고 그리고 지원자들 합불 데이터의 이력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맥락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케팅, 1년, 임시직 그런 필터링으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 웍스피어 플랫폼 그룹 안에 있는 인재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인재들까지 찾아서 제안해주고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채용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커리어 서비스는 구직자가 이용하는 AI 서비스입니다. 구직자들은 본인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채용 플랫폼을 다니면서 많은 공고를 뒤지고 나한테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줘. 그러면 그 사람의 역량, 커리어, 그리고 행동 양식을 분석해서 그 분이 가장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력서를 어떻게 그 공고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도와주게 되고 그 채용 프로세스 전체에 개입을 해서 합격까지 도와주게 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하이어링 센터입니다. 하이어링 센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만든 채용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 비정규직 채용 플랫폼 알바몬, 그 외 외국인 채용 플랫폼 클릭 등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의 회사지만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조건에 따라서 어쩔 때는 잡코리아에서 어쩔 때는 알바몬에서 채용 공고를 올리고 구직자들을 모집하고 사람들을 관리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하이어링 센터가 해결할 것입니다. 하이어링 센터는 비정규직이든 혹은 외국인 채용 서비스든 혹은 정규직 채용 서비스든 한 곳에서 공고를 등록하고 한 곳에서 지원자를 관리하고 한 곳에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4가지 AI 기반의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곧 3월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후 세션을 통해서 훨씬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밖에 나가시면 데모도 보시고 직접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어떤 이득이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지나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는 채용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예상하고 그리는 채용의 미래의 시작은 이력서의 해체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력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30년 전에도 존재했고 50년 전에도 존재했던 아날로그의 산물이에요. 수많은 지원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문서 양식에 정규화된 코드나 정규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아날로그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채용 정보 서비스고 이력서 정보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AI가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AI가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 지금 AI한테 우리는 이제 이력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AI는 단순히 구조화된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벡터화된 정보를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력서는 해체가 되고 AI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프로필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 디지털 프로필은 고정화된 스태틱한 정보가 아니라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 멀티모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쌓여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숫자와 가중치, 거리, 가까움 등으로 바뀐 벡터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그런 벡터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AI가 이해하는 다이나믹 디지털 프로필, 커리어 게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게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정보와 염색체 정보를 담고 있는 생명의 설계도 같은 건데 저희는 이력서가 커리어 게놈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람의 커리어,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커리어 게놈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은 예측 가능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공고와 이력서는 과거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얘가 어느 학교를 나왔지? 전공이 뭐였지? 경력이 뭐였지를 확인해서 우리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개입이 되고 아까 정형화된 이력서가 개입이 되면서 수많은 맥락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서사는 없어지고 사람이 개입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오류 같은 것들이 개입되면서 그 연결의 오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커리어 게놈으로 연결된 AI의 그 채용 플랫폼 연결은 과거의 검증이 아니라 미래 연결, 미래 예측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미래 예측으로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마찰이 없는 초개인화된 채용 생태계, 즉 서류 전형으로 생기는 오해가 없어지는 물 흐르듯이 데이터가 연결되는 초개인화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공유드린 것처럼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생기고 사람은 진짜 아침 틀리고 저녁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기업의 환경, 그러니까 다이나믹 디지털 프로필로 정의되어 있는 기업의 환경, 다이나믹 디지털 프로필로 정의된 사람의 환경이 AI로 맥락까지 분석돼서 물 흐르듯이 시미스하게 연결되는 초개인화된 채용 생태계가 저희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초개인화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웍스피어의 역할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일과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훨씬 더 잘 연결하는 것. 그래서 그 연결의 경험을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Better experience, better future. 이것이 저희 웍스피어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채용시장의 중심에서 저희 잡코리아는 성장을 해왔고 지금 1위 채용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상을 유지하지 않고 일과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AI로 혁신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하루하루 끊임없이 정진하고 혁신하면서 앞서 제시드렸던 그런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HR 담당자분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HR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를 이용하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과 함께 끊임없이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회사명도 공개드렸고 새로운 비전도 공개드렸고 4개의 새로운 서비스,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광고를 드리면 오늘 저희 알바몬과 잡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 PC 어플리케이션들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새롭게 설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새롭게 까셔서 우리 잡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